굿파트너 12화에서는 천안서가 자신의 아내 유지영을 물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잠자리를 거부해 화가 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천안서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해? 재단 영감탱이들 때문에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너까지 나 무시하려고! 천안서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안서가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비단 유지영에게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 영감탱이들 때문에 짜증나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날 천안서는 재단의 주요 임원들과 회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천안서는 재단의 이사장일 뿐만 아니라 병원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요 임원들은 아무리 천안서가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겠죠. 아마도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비쳤던 것뿐이지 천안서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무시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로 보아 천안서가 지닌 피해의식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의식은 그의 아버지인 병원장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장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정우진과 차은경을 대할 때인데요. 먼저 정우진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당신들 지금 우리 아들 체포된 거 알아 몰라? 전달 받았습니다. 한윤희 변호사가 신고했다는데 그것도 알아? 천안서 씨 형사 사건은 저희가 진행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맡긴대?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물론 선임한 변호사가 되려 의뢰인인 자신의 아들을 신고했다는 것이 화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과 정우진이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될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반말에다가 브레이크 없이 화를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죠. 또한 차은경이 천안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뒤에 법원에서 마주하는 장면에서는 야! 내 아들이 살인자라고? 너 어디 법원에 와서 거짓말을 짓거려? 내 아들 대리인이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병원장이 차은경이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라면 타인에게 막말을 퍼붓고 살인이라는 진실까지도 왜곡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들이 공경에 처해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장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에서는 조태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의 아버지인 조 회장은 조태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최상무를 때립니다. 니들이 지금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서 이런 일이 생겨? 상황 유지가 되는 동안 뭐라고 하셨어요? 조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행동들을 보고 자란 조태호는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이 됩니다. 굿파트너의 병원장의 경우에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겠지만 천안서를 어렸을 때부터 통제했을 겁니다. 천안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피해의식은 폭력성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유지영은 천안서가 피해의식이 있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천안서가 연애 기간 동안 유지영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을 겁니다. 천안서의 피해의식과 폭력성의 정도는 매우 크니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을 때 천안서라면 직원에게 하대했을 겁니다. 물론 유지영이 그의 지방과 재력의 매력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천안서와의 결혼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유지영이 천안서와 결혼한 이유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천안서의 폭력성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양증후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얼핏 귀양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양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라난 가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혹은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장 익숙하게 인간관계를 체험하는 곳이 가정이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성장하면서 맺어나가는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충분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이 인간관계에 좋은 원형이 되어 별다른 도전 없이
없이 따뜻한 연인 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강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연인을 고를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강압적인 연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유지영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까요? 유지영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유지영이 천안서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친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화가 난 장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친모뿐만 아니라 친부도 주목해야 합니다. 너 왜 왔어? 벌써 몇 번째야 너? 나 여기서 살려줘. 친모는 벌써 몇 번째 오는 거냐고 다그치면서 남편을 바라보는데요. 유지영의 친부는 책을 읽는 동시에 차를 마시고 있으며 테이블 위에는 바둑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둑과 차는 동양권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유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지영의 친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영의 친모가 친부를 바라본 행동은 맥락상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음 한켠에는 같은 여자로서 딸을 들여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딸이 남편에게 맞고 왔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친부는 오히려 알아서 마무리하라는 듯이 친모에게 눈치를 살짝 주고 다시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내가 말했지. 여기 이혼하고 오면 너 받아줄 사람 없다고. 유지영이 친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가 이혼하고 싶어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영의 집안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혼한 여성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집안에 이혼녀가 생긴다는 것이 더 싫은 거죠. 즉 유지영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왔으며 집안의 모든 의사결정들은 철저히 친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친부는 항상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친모는 아무런 의견을 내비치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랐을 겁니다. 이를 보고 자란 유지영 또한 수동적인 여성으로 자랐을 것이며 무의식적으로 강압적인 남성에게 끌렸을 것이고요. 그녀는 천안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여 결혼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천안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고 유지영은 틈만 나면 폭행과 물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합의되지 않은 잠자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친정을 포함하여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아 천안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죠. 이후에 천안서가 재판을 받게 되자 유지영의 친모가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울부짖습니다. 우리 지영이 엄마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딸을 죽인 거야. 그녀는 자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녀가 느끼는 죄책감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인데요. 그 와중에도 유지영의 친부는 자신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끝끝내 얼굴을 내비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셨겠지만 친모 또한 자신의 남편과 가부장적인 사회의 피해자가 아닐까요? 어쩌면 작가는 여성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안서와 유지영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드보이였습니다.